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준석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짤막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럴 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친한계 이 인사들이 언더 73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겠다. 또 이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시는지 하지 않으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놓고 이런 움직임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이러쿵저러쿵 또 그 입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개신당 제가 그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을 갖다가 개신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지금 그 개신당에서 이런저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신당을 가만히 봤더니 좀 개신당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는 이 개신당을 갖다가 이준석 당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저 당의 대표 얼굴이 이준석이니까 이준석 당이라고 불렀고 저 당은 이준석이를 빼면은 정말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당은 이준석 당이 아니라 김철근 당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김철근 당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착오를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개신당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 개신당의 내용 이런 것들도 수습을 못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잘 못하면서 남의 당, 남의 일에 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뭔 그렇게 시간이 많고 뭐 그렇게 에너지가 많다고 이렇게 그 입을 놀려대는지 참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이준석이가 무슨 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옛날에 뭐 쉰 몇 살이면 손자를 볼 나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봤자 지만 손해라는 거를 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딱 그 얘기 나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벌써 여러분들 이준석도 정말 장성한 자식이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손자를 봤을 나이면은 이준석이도 이제 40이 됐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따지면 41살입니다. 41살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거의 뭐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정도의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준석이한테서 그런 어떤 어른스러움, 이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준석아 엄마가 밥 차려놨다 뭐 이런 얘기를 선거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준석이가 그 누구에 대해서 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할 자격 자체가 있는 자인가? 두 번째는 아니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권의 세대 교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 정치권의 기득권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모든 자원의 재분배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갖다가 2류, 3류가 아니라 4류, 5류 완전히 저질로 만들어 놓은 저질로 전락시켜 놓은 그 정치 기득권들을 갖다가 이제 다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게 바로 그 세대 교체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73년생이니까 73년생 미만, 그러니까 73년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로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이렇게 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이 뭔가 이 변화와 개혁과 쇄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대 교체의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이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왜냐? 이준석이가 1985년생인데,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이제 40 됐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이한테서 아까 어른스러운 면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못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한테서 뭔가 젊고 신선하고 싱그럽고 패기 넘치고 활력 있고 이런 또 이미지는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어디서 저기 뭡니까? 저기 막 미취학 아동이 왔다가 어디서 꼬라지 난 것처럼 그 인상 쓰고 있고 어디 천하람이가 땅 파고 있을 때 옆에서 코딱지를 팠는지 코를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저렇게 나다니고 있으니 참 이 나라의 국격이 어떻습니까?
자꾸 얘기가 딴 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 이재명이가 이 나라의 마치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된 것처럼, 최고 존엄이 된 것처럼 저렇게 다니고 있는 것도 정말 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인데, 그 이준석이가 정말 그 한 줌 현실 세계에선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그 자기의 온라인상 지지세를 믿고 저렇게 지가 무슨 조기 대선에 나가니 마니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으니, 그리고 또 전혀 자기하고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 한동훈 전 대표를 항상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뭔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의 한참 발 아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 입을 놀려대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가소롭다, 정말로 이 비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준석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 대표로 하고 있는 그 친한계 인사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세대 교체, 그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 그들이 얘기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지가 무슨 고유 권한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또 그것도 우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 어떤 연령층에서 그와 같은 지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준석이를 여러분들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재명과 비슷한 정도의 비호감도를 보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그 자가 자꾸 자기가 어떤 주요 정치인 반열에 오른 사람인 것처럼, 그 자가 마치 자기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한참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자가 마치 진짜 자기가 대선 주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놀려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오늘 이준석이가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언더73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세대 교체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다는 건 나이가 젊은 것보다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 관점에서 그들과 일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물리적 나이가 아닌 생각이 젊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1973년생이고 옛날 같았으면 무슨 손잡을 나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치 않는 얘기고, 이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비난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초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적 나이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물리적 나이를 꺼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이가 50살이든 60살이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치가 신선하고, 그 사람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미래가 어떤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1973년생, 이준석 1985년생,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년 차이긴 하지만 보시면 누가 더 그런 젊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지금 머릿속에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준석이라는 자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이준석 떠올렸을 때 젊음이 느껴집니까? 한동훈 전 대표보다 젊다고 느껴집니까? 그야말로 기성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구태에 속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고 있는 그 이준석이란 자가 이런 얘기를 내뱉고 있으니 이렇게 공감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쥐가 먼저 나이를 얘기해놓고, 쥐가 먼저 손잡을 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런 얘기를 또 늘어놓고 있으니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분야에서 지금 가장 잘하는 분 중 하나가 바로 홍준표 시장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이가 중요치 않고 생각이 젊은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 일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지 마음대로 규정을 하면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홍 시장은 젊은 척하지 않고 말도 돌려서 안 하고 눈썹 문신한 거 빼고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홍 시장에 대한 젊은층 호응이 높은 건 이런 측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70이 넘은 홍 시장이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지 듣는다면 그건 소통으로 봐야 된다. 하여튼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지가 소통의 정의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통은 뭐냐?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다 그 말입니다. 뜻이 서로 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꿈이라는 그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그 어떤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걸 그거 보고 홍준표 시장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이렇게 홍준표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홍준표를 띄워주고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정계 복귀지도 않았고 지금 언제 정계 복귀할지도 모르고 더 얘기를 해보면 정계 복귀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인데 그 한동훈에 대해서는 줄곧 지속적으로 계속 비난, 견제를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이준석의 속내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홍준표를 띄워주고 한동훈은 깔아뭉개는 그 이유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홍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을 때 자기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물론 오세훈이 됐을 때도 이준석이는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됐을 때는 자기가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도 없고 소위 말하는 광을 팔 수도 없고 그 한줌 지휘세를 믿고 소위 말하는 후보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서 지분을 차지하고 또 대선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지가 대선 1등 공신이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가출을 해대면서 내가 최고의 전략가고 내가 제갈량이고 내가 비단주머니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줄 생각이 있는데 대선 후보가 이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경우에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그런 이준석 같은 부류 그런 이준석 같은 자가 설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 뭐 홍준표는 그 전부터 이준석이하고 짝짝꿍이 됐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막 서로 못 띄워줘서 안 달랐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또 이준석이가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이준석이를 끌어안아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리를 늘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돼야 자기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대선 뭐 1등 공신이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준석이가 아무런 실력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고 아무런 지휘세도 없고 정치적 미래도 암울하지만 그렇게 돼야만 자기가 소위 말하는 광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띄워주고 한동훈은 그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분들 이준석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도 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란 그 이름도 아마 언급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된 것처럼 마치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전생부터 무슨 악연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줄곧 소위 속된 말로 씹어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자의 의도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소위 말해서 가소롭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준석이란 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 취향도 참 독특하다.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김근식 교수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교수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면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선 주자로서의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설 연휴 때 한 전 대표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분이 대화를 끝내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 타고 가더라. 사람이 젊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신선함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보좌진도 없고 수행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카카오 택시 일반 택시 불러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가더라. 거기에서 저 사람은 여느 정치인과 다르다. 이런 걸 느꼈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뒤에 이어진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식으로 이동 경로나 이동 방식을 택할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준석도 그렇게 못한다. 국회의원 사내나고 장관 2년만 하고 가도 엘리베이터 자기가 안 누른다. 보좌관이 눌러주길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호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또 뭐라 그랬냐. 이준석이는 이 김근식의 이런 평가를 갖다가 왜곡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 이렇습니다. 이런 억지 젊음을 만들어내지 말라. 카카오 택시 타니까 세대교체의 주역이라는 주장은 누구를 웃길 수는 있어도 결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를 스스로 불러서 타기 때문에 젊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교체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를 김근식 교수가 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이런 얘기를 또 늘어놓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한동훈 전 대표의 소탈함, 한동훈 전 대표의 격식 파괴, 한동훈 전 대표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카카오 택시 그거 누구나 다 부르는 거 그거 불렀다고 세대 교체의 주역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가 말을 바꾸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가 하버드를 나왔다고 한다면 하버드대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이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비애배 꼬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도 이렇게 뭐랄까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고 매도를 하고 뭔가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자가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글을 써대고 이 페이스북 글이 뭐 그런 가치가 있다고 계속 이준석 뭔 얘기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해주는지 참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언론계에도 이준석이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자들이 있나?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뭐 허은하, 조대원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자들의 그 연구 영역 보고서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계에도 이준석이하고 그런 커넥션 또는 유착 관계에 있는 자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이준석이가 무슨 지지율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준석이가 무슨 페이스북에 글만 올리면 그렇게 써주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준석이는 과연 그렇게 보도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인인가? 이준석이는 그렇게 주요 정치인 반열에 올 만한 사람인가? 이준석이는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이준석이는 최종적으로는 정치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최소한의 자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정말 짤막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가관이라서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17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그 다음에 채널 구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제 그 댓글 후원을 해주신 천재 한동훈님 이렇게 그분 이제 아이디가 천재 한동훈님입니다. 천재 한동훈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천재 한동훈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남겨주셔서 요즘에 또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오늘 또 목소리도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찍어봤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주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주제라서 참 거기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